엑심뱅크.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미국 의회에 공개적으로 러브레터를 날렸는데, 리프사가요. 그 얘기랑, 그리고 그 밖에 소식들을 같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9시가 땡하면 출발하도록 할게요.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덥네. 날씨 무진장 덥네요. 선풍기를 세게 틀고 있는데도 더워요, 확실히. 어우, 덥다. 오긴께 됐을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서 몇 가지 사전에 워밍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 스탬프가 이제 영국 파운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인출이 가능하게. 지금 보시면은 BCB 크립토라는 곳과 협력을 해서 영국 파운드가 입출금 가능하게 기능을 추가했고요. 이것도 이따가 확인을 해볼 거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전 세계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유명한 곳들이 같이 뭉쳐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이제 작년에 코르뎁이라고 해서 이제 R3 코르다라는 블록체인에서 코르다 세틀러용으로 이제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으로 XRP를 세르먼트로 채택을 해줬죠. 근데 그 이후에 굳이 스위프트 CEO가 리플 CEO와 함께 출연한 파리에서 그 자리에서 R3 코르다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발표한 내용이 이제 GPI 링크라는 걸 통해서 코르다 블록체인이 본인들의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 그 내용안을 샥 하고 살펴보니까 코르다 블록체인이 이제 세틀먼트로 XRP 뿐만이 아니라 스위프트 GPI를 활용해서 피아트로 세틀먼트가 가능해졌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 질문 나오면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들린 당시에도 그때 깔끔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XRP와 스위프트 네트워크 GPI와는 관계가 없다. 서로 양자택일의 문제일 뿐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날까지도 이거 갖고 소설을 쓰신 분들이 많은데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R3에서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공식적으로 R3가 답을 줬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설명드린 제레미 라이트, 저 사람이 이제 산탄데르 알파처럼 산탄데르의 그 원페이 FX 관련된 홍보를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마커스 트리처가 글을 올렸고, 그 밖의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3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 여유를 갖고 있다가 약속 지키시는 분들 위해서 딱 9시 되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시간이 나면은 원래 드라마를 또 한참 안 보다가 다시 드라마 하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인사할 때 워라워라 하는데 이 월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만원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제가 특별히 그 여주인공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유치찬란하고 참 보기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인데 되게 유치찬란해요. 재밌어요, 보기에.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대사가 아주 꽂혀요, 막 귀에 막. 아이유가 여주인공이죠. 재밌습니다. 그 여주인공 대사 중에 막 재밌는 게 진짜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너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아주 마음에 들어. 막 이러면서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차갑고 띠꺼운 성격의 캐릭터인데, 항상 드라마 주인공들은 똑같죠. 까칠하더라도 속마음은 되게 또 따뜻해요. 그래서 여주인공 역시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나오는데 마음은 되게 따뜻한 걸로 나오죠. 까칠하게 행동을 하긴 하지만. 9시네요. 이제 곧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아이유 장기하랑 사귀냐고요? 그거는 아이유 씨나 장기하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9시 땡 하면 시작을 할 겁니다. 김사랑 이제 안녕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김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어야지 안녕을 하겠죠. 처음부터 김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딴 사람 얘기 그만하고요. 자, 9시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소식, 비트 스탬프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이 BCB 크립토라는 곳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갖고 이제 영국 파운드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BCB 그룹이라는 곳은 역시나 디지털 에셋에 관련된 프라임 브로커예요. 그래서 OTC 데스크를 운영하고요. 화이트 레벨 브로커레이지 그리고 기간 크립토커런시 리퀴디티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영국이랑 스위스에서 활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 여러분들 이 프로파일을 보면 이 사람들의 요 프로파일을 보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시지 않나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리프사 2019년 2분기 보고서를 소환을 할 건데요. 이 분기 보고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기간 판매할 때 이 OTC 데스크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더불어서 어디 있을까요? 앞쪽에 얘기를 하나? 이 전문 브로커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 나오지? 어디 있죠? 왜 눈에 쏙 안 들어올까요? 왜 쏙 안 들어오지? 어디 있죠? 이 브로커 얘기 나오는데 눈에 안 들어오네. 이 부분에 있을 텐데 분명히 처음부터 읽어봐야겠네요. 이쪽 보면은 FX 마켓, 트레이딩, OTC 마켓, increase partner 서버 OTC liquidity provider 이상하다. 단어 선택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했던 건가요? 브로커 검색을 해야겠네요. 브로커 얘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여기 있다. 이거 눈이 못 찾고 있었어요. 왜 눈앞에 두고 못 찾았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2분기 보고서 이 부분 생각이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죠? 리프사는 파트너 with the top digital asset broker 그리고 OTC 데스크 얘기가 나오죠. 자, 아까 돌아가서 BCB 그룹 이 브로커거든요. OTC 데스크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얘기하는 거는 리프사와 BCB 그룹이 파트너 관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쩔 수 없는 게 비트스탬프 역시도 리프사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친구들이 지금 저런 OTC 데스크를 운영하는 저런 전문적인 브로커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영국 파운드 입출금을 지원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곧 순이라고 돼 있죠. 곧 시작할 건데 이것 때문에 떠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BCB 그룹과 리프사 파트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정황상 단순히 그 정도로 언급을 드린 거예요. 사실 포인트는 리프사가 이런 브로커들 그리고 OTC 데스크 운영하는 브로커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기간 세일을 운영 중이다. 리퀴디티 공급을 위해서요.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고 이제 비트스탬프와 리프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BCB 그룹을 통해서 이런 피아트에 대한 리퀴디티 공급받는 전문 브로커한테 이런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어쩌면 가능성 있을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둘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포인트는 리프사가 브로커와 이런 파트너 관계를 맺고
리퀴디티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예. 자, 그래서 5여 개 정리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전문 브로커 통해서 영국 파운드 추가됐는데, 이제 사실 이 소식 관련해서 이제 비트 스탬프를 이제 중간에 놓고 우리가 포커싱해서 바라봐야 될 거는 이 영국 파운드 과연 비트 스탬프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인데, 이제 영국 피아트가 정식적으로 이제 입출금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친구들이 정말로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로서 영국 파운드까지도 리퀴디티 공급자 역할을 해줄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정황상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은행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은행을 통해서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전문 브로커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거겠죠. 지원을 받는 거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비트 스탬프에는 원래부터 영국 파운드가 페어로 존재합니다. XIP랑 이 영국 파운드가 페어로 이미 있어요. 근데 지금 입출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냐, 갑자기 뜬금스럽다, 이것과 좀 매칭이 안 되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파운드는 바로 그겁니다. IOU. 파운드는 파운드인데 수표 형태로 돼 있고, 오른쪽 하단에 비트 스탬프가 발행한 거, 이런 수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들이 이제 이거 너희가 발행한 수표 내가 들고 있는데 파운드로 주겠니?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비트 스탬프가 은행에 쫄래쫄래 가갖고 그 고객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거죠, 영국 파운드로.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영국 파운드 입출금을 지원한다는 거죠, 저 브로커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나 남겨놨어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 이제 엑스라피드 위해서 피아트 리퀴디티 제공할 때 파운드도 추가될 거냐 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 쪽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답변을 주면 저 입장에서 좋겠죠. 확인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소식은 지금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가 들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소식은 이 비트코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트위터에서 올린 건데, 보시면은 뭐 홍콩에 있는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빅뱅크랑 BCT 이 테크그룹, BC 테크그룹이랑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방금 얘기했던 비트스탬프,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같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뭐 이 자체 안에서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곳들이 지금 몇 개가 보이잖아요. 비트스탬프나 코인베이스, 빅뱅,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눈에 띄는데, 얘네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점점 뭉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로.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물리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합체하고 있죠. 그런 약간 추이,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이죠. 여기 보이시다시피 크레이그, 이 사람이 리프사 직원이고요. 이렇게 올려놨죠.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가면은 러브레터가 보입니다. 여기 써있죠. 미국 의회로 보내는 우리의 오픈레터, 공개 사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길게 적어놨습니다. 길게 적어놨는데, 보시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본인들이 볼드체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이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이제 친애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국회라고 얘기한 거죠. 친애하는 국회. 자, 국회의원들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 단어를 국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 MC몽 노래 있잖아요. 너에게 쓰는 편지. 국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쓰는 편지. 자, 처음에 그냥 핵심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나왔어요. Please do not paint us with a broad brush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broad brush는 두꺼운 붓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붓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로 한 방에 색칠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두꺼운 붓으로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색깔로 나눠서 칠해야 될 것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칠해지거나
원래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부분이 이제 뭐랄까 삐져나간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색칠할 때 그런 것처럼 원래의 색깔을 갖지 못하고 삐져나가게 되게 보기 흉하게 칠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디테일 없이 약간 모호하게 이런 만드는 상황에 대해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호한 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또는 그런 디테일 없이 하나로 그냥 일반화시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죠. 예, 많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커런시 산업 이 안에 있는 많은 대다수도 맨이라고 표현했을까? 예, 책임감 있는 액터다라고 하죠. 참여자, 예, 책임감을 갖고 있는 참여자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we ar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리프사를 얘기하는 거죠. we. 예, 미국에 대해 책임감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나와 있죠. We are responsible to serving the great good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더 나은 거를 위해서,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들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리프사는 뭐 문학적인 표현이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홍보 차원에서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는 제가 분석하지는 않을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리프사 위만 얘기하면 되는데 물론 이게 다른 이 전반적인 산업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 리프사는 본인들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을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전반적인 거를 일반화시켜서 포함을 시켜줬어요. 블록체인과 디지털 커런시 산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포함을 시켜줬는데 뭐 일부러 마케팅 효과나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이라던가 약간 홍보적인 차원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러 집어넣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궁예도 아니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뭐 심리적인 것도 있을 테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리프사가 국회 리프사 위주로 되게 강조하고 싶고 어필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심리적인 거, 마케팅적인 거, 홍보 차원적인 거는 여러분들 각기 판단을 해보세요. 전 전문가 아니라서 이 분석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리프사는 우리는 국제법도 잘 준수하고요. 특히나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나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얘기합니다. 얘기하겠죠. 여기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쭉쭉쭉 나오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바로 또 나오죠. 여기까지 하고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같은 회사들, 아워스라고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우리 같은 회사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걸 얘기하죠. 파트너십, 누구랑? 레귤레이터, 여기 나와있죠. 레귤레이티드, 파이낸셜 기관, FI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 어크로스 보더, 이거는 해외로 돈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도 결국에는 이 앞부분이랑 같이 표현해서 할게요. 이 부분도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부분. 특히나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트럼프가 그 얘기했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트위터로 얘기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죠. US 달러를 대체할 생각이 없다. 이 표현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책임감 있는 행동,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우리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런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 잘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얘기했듯이 규제 관련된 것도 되게 협조적으로 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죠. 여기에서 이제 무브머니 어크로스 보더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겁니다. 내용상. 그래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여기 써있죠. efficiently, reliably, inexpensively 좀 다른 단어들을 선택했어요. 이번에 좀 어쨌든 저렴하게 비싸지 않게니까 저렴하게고
신뢰성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본인들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규제 지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회사들의 디지털 커런시는 이 현재 존재하는 달러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작년 2018년 여름에 있었던 크리스 라센의 머니 2020에 출연해서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그때 미래의 피아트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크리스 라센이 그렇게 답변했죠. 미래에도 역시 탑 티어를 피아트가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컨드 티어로서 크립토 커런시, 오늘날에 있는 크립토 커런시 중에 상위권들, 메이저 유스 케이스가 있는 것들은 살아남아서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고, 당시 인터뷰 당시에 크리스 라센은 그 숫자를 대략 한 6개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 6개는 살아남아서 뭐 할 거다? 탑 티어인 피아트 이것들을 서포트 할 것이다. 지금 했던 얘기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리프사의 관점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 때 크리스 라센이 마지막 했던 얘기도 지금과 동일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플레이스 US 달러를 얘기합니다. 달러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세컨드 티어로서 피아트를 보좌해 줄 것이다. 서포트해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뒤에 보시는 이거 약간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일부러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뭐라 해야 될까, 이카노미 이런 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단순히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 뭐 파이낸셜적인 측면에서 이카노미의 성장, 이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처음 탄생한 것처럼 미국에서 탄생했죠. 알파넷이나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과 디지털 커런시 역시도 미국에서 그렇게 인터넷처럼 탄생을 해서 이카노미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 opportunity, 그런 기회들도 창출해내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깨알같이 이 문구를 넣습니다. 사실 안 넣어도 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넣었어요.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스테이빌리티, 안정성 문제. 안정성과 프라이버시, 이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거를 지키는 동시에 그런 경제적인 성장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첨부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일 거예요. 그냥 경제적인 기회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하고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뭐냐면 리브라 때문에 그래요. 리브라가 최근에 얘네 화이트 페이퍼 내놓으면서 규제 문제를 좀 촉발을 시켰죠. 갑자기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서서 갑자기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날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개인정보 문제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페이스북이라는 리브라를 만든 그 글로벌한 기업 자체가 워낙 고객들의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그 정보를 본인들 마음대로 개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쓰고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는 벌금을 6조나 때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리브라 대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브라 간접적으로 쑤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테이빌리티, 안정성, 리브라 글로벌 커런시로 만들겠다고 꾹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역시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리브라 때문에 촉발된 국회의원들의 난사적인 질문대. 잘못 썼다. 국회의원. 미국에 있는 상하 위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 둘 다 리브라 쓰실 때, 청문회 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난사 공격을 했죠. 너희가 도대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이 글로벌 커런시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도대체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게 가능하냐, 문제를 많이 삼았었죠.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강조하는 의미로 언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려를 하기 때문에 XRP는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얘기를 꺼냈겠죠. 자,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돼 있죠.
다르다는 거죠. 예, 펀더멘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페인팅, 그러니까 브로드 브러쉬, 두꺼운 붓으로 이 페인팅하는 거, 칠하는 거 자체가 약간 비유적인 두 가지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디테일한 구분 없이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냥 모조리 싸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싸잡는 거는 당연히 이제 부연 설명 더 드리면 리브라 같은 것도 있고 스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책임감 갖고 일하는 리프사 같은 것들, 리프사 같은 것들은 아니죠. 리프사 같은 기업들은 쟤네랑 다르다. 우리는 뭐 비트코인 만들어서 현재 금융 시스템 파멸시킬 생각도 없고요. 우리는 세컨드 티어로서 XRP를 달러에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피아트들이 서로 연결될 때 발생하는 비율 이런 거를 서포트하겠다. 대체하려는 목적도 없다. 예. 그리고 규제도 잘 지킬 수 있다. 이미 지키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안정성 관련된 것도 안전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붓으로 칠하지 말아라. 우리 똑같은 걸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의미하는 게 이제 모호한 상황 만들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게 규제할 거 규제하고 규제하지 않아야 될 거 하지 말자. 빨리 정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죠. 여기 있죠. 바로 나오죠. Without regulatory clarity. 그러니까 이 규제에 관련해서 확실히 정리 없이는 우리는 리스크 하다는 거죠. 이노베이션 관련된 거 여전히 리스크 있고 텍스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일자리 마찬가지고 이 테크놀로지 관련된 거 블록체인과 디지털 커런시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말 좀 들어라. 아이고 이쪽이 아니죠. 이쪽인데 우리 말 좀 들어라. 함께 가보자 이거죠. 가자 외친 거죠. 국회한테. 그렇게 해서 서한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워라 어서오세요. 지금 보면은 그 얘기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미국 국회. 사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같은 리프사 같은 기업들은 뭐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 어떻게? 규제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리고 딴 생각, 딴 마음 품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커런시는 세컨드 티어로서 탑 티어인 달러 그리고 그 밖에 피아트들을 어떻게 하겠다? 서포트하겠다. 대체할 생각이 없다. 패권에 대한 도전할 생각이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거냐? 피아트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비율적으로 되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돕겠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너희가 규제를 확실히 정리해줘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땀만 품고 있는 애들 뭐 여러 개 있겠죠. 땀만 품고 있는 애들 우리는 달러 대체할 생각이 없어요. XRP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브러쉬로 두꺼운 붓으로 한꺼번에 싸잡아 칠하지 말고 그리고 모호한 상황 규제 없는 이런 모호한 상황 만들지 말고 규제가 없으면 이런 혁신도 못하고 일자리도 없어질 거고 텍스 관련된 것도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자? 여기 같이 함께 규제 만들어 갖고 우리 한번 좋은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왜냐면 책임감 있는 기업 너희 규제를 따를 거기 때문에 달러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거니까 누구랑 다르게? 리브라랑 다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얘기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갖고 호재다 아니다 얘기할 성격의 그런 소식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선전포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원래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입장 표명을 한 거죠.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요? 퍼블릭한 오피셜한 스테이트먼트를 갈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되게 단호박처럼 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립토 커런시 갖고 뭐 그전에 피아트를 대체시킬 거다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암호화폐랑 원래도 XRP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저쪽에서는 뭐 가짜 암호화폐가 아니다. 그리고 탈중화가 아니다. 기존의 금융권을 대체하기에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탄생된 게 크립토 커런시 그런 비트코인 같은 것들인데 XRP는 뭐냐? 원래 그런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의 목적이 맞지 않다. 가짜! 막 이러면서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거죠. 라인이 갈라진 거죠. 원래도 사이 안 좋고 그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약간 공식적인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국가끼리 전쟁할 때 여러분들 그냥 우리 이제부터 너희랑 적이야, 이제부터 전쟁 시작,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게 사실은 뭐랄까 명예로운 일이고 그런 거를 요구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가 갑바가 있지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원래 그게 국가 간의 예인데 솔직히 전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쳐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리프사는 사실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말없이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었다면 지금 입장을 정말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백도는 없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편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한테. 우리같이 너희 규제를 잘 따르려고 하고 있고 너희가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된 우리 좀 제발 빨리 규제로 정리해갖고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거죠. 함께 가자는 거죠. 진짜 손을 잡자는 거죠. 우리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뭐 근데 이게 뭐 호재다 대박이다 라고 얘기할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거는 리프사의 그런 비즈니스 전략이죠. 하나의 전략으로서 뭔가 행위를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만약 미국 국회 상원 하원에서 리프사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공개적인 러브레터에 응답을 해갖고 오케이 XRP 같은 크립토 커런시 우리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거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어, 다 풀어줘봐 하고 막 규제를 만들어줘요. 법을 XRP는 합법으로 해갖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짝짝꿍이 된 거죠. 그때는 진짜 호재인 거고. 근데 지금은 리프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에? 이러면서 하트를 날린 건데 아직 반응이 돌아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막 호재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자, 계속 이어서 보시죠. 이런 거 설명드릴 때가 제일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날에도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바로 코르다 세틀러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 아마 제가 이 질문 진짜 수십 번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까지. 예, 오늘 다행히 정리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제가 설명할 일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오늘로써 이제 소설 쓰는 사람들도 더 이상 소설 쓰기 힘들어질 겁니다. 뭐 사실 이 정도 입장 정리가 돼도 소설 쓰는 놈들은 꼭 쓰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왜냐면 R3 코르다에서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해줬으니까요. 자, 그 내용을 볼 건데요. 보시면은 그 코르다 세틀러 잠깐 볼게요. 적으면서 하죠. 자, 코르다 세틀러 정리를 좀 할게요. 코르다 세틀러가 탄생할 때 뭐 얘기를 했죠? 와우! XRP는 우리의 최초의 세틀먼트 디지털 에셋이야. 이거 발표하니까 어떻게 됐죠? XRP 커뮤니티에서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네. 이거 브라보 외칠 때 저는 근데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코르다 세틀러가 XRP를 최초에 세틀먼트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XRP를 직접 주고받는 거다. 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 XRP를 직접 주고받는 거면은 오늘날 쓰기가 힘들죠. 직접 홀드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코르다 세틀러에 코드가 추가돼서 코르다 세틀러에 코드가 추가돼서 엑스라피드처럼 피아트 법정화폐죠. 컨버팅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때도 없었고 최근에 봤을 때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직접 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의 그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리프사 직원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물론 키타운은 있었다. 이거 리트윗을 자꾸 하는데 문제는 다른 리프사 직원은 절대 반응을 안 했죠. 왜냐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들을 안 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소설가들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냐?
바로 스위프트 GPI 링크와의 R3 파트너십 때문에 그러죠. 코르다 세틀러에 바로 GPI를 통한 세틀먼트가 추가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로 소설가 분들께서 어떠한 작품을 쓰셨냐면은, 자, 코르다가 왜 갑자기 영어로 썼어. 코르다가 XRP로 세틀먼트 하는데 스위프트까지 연계? 이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스위프트 GPI로 페이먼트하고 세틀먼트는 XRP 이 얘기를 합니다. XRP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야 봐라, 역시나 스위프트는 리프사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XRP를 쓰잖아. 야, 스위프트 GPI로 페이먼트 하지만 뒤에선 리프사랑 협력관계라 이 바로 코르다 세틀러 이용해서 XRP로 세틀먼트 하는 거다. 이런 소설을 쓰고 오늘날까지 그게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죠. 양자택일이다. 뭐냐면은 코르다에서 세틀먼트를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 or XRP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마다 이런 스토리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5번이 추가됐어요. 5번 누가 얘기한 게 추가됐냐면 R3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직접 설명. 뭐라고? 요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로저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죠. 이 사람 뭐다? 여기 써있죠. R3의 지금 디벨로퍼 릴레이션 리드 담당 직원입니다. R3의 직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가서 볼게요. 이 사람이. 자, Hi there 하면서 if you choose to settle via SWIFT, you settle with fiat 얘기하죠. 스위프트를 통해서 세틀먼트 하는 거를 선택하면 너는 세틀먼트를 피아트로 할 수 있고, 만약에 네가 XRP로 세틀먼트 하는 거를 선택하면 너는 XRP로 세틀먼트 할 수 있다. 여기 정확하게 설명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 트윗을 볼 수 없습니다 나오는 거는 제가 차단해서 그래요. 소설가가 아마 이렇게 남긴 것 같은데 클리어하게 정리를 했죠. R3 쪽에서. 자, 요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R3에서도 직접 설명을 했죠. 자, 앞으로 이거 갖고 소설 해갖고 소설가들이 안 속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없어요. 현실은 없고, 사실 리프사도 이 R3한테 크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R3한테 크게 기대하는 거는 SBI 그룹의 키타오 회장이지 리프사가 아닙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리프사 자체는. 왜 지금 자꾸 R3랑 XRP가 연계되냐면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소설가들이 주된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키타오 할배 때문에 그래요. 키타오가 지금 R3 코르다도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뭐 SBI R3 재팬인가 만들어갖고 지금 일본 구역에서 R3의 코르다 블록체인을 플랫폼으로 쓰고 걔가 XRP를 세틀먼트로 쓰겠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조인트 벤처의 역할은 특정 지역에서 본인들 조인트 벤처가 그 지역의 주도권을 갖고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SBI 리플 아시아처럼요.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나 일본 이쪽은 지금 SBI 리플 아시아가 담당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SBI R3 재팬도 똑같아요. 일본 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키타오가 얘기하는 거는 일본에만 해당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 포인트를, 팩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뭔가 이게 강제적으로 협업 관계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냥 오로지 리프사 R3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 협력 관계는. 근데 오늘날까지도 협력하기 위해 보여주는 그게 없어요. 제스처라던가 액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없어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팩트에 대해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안타까워요. 저도 이게 사실이면 좋겠는데 문제는 소설입니다. 예.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거라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산탄데르의 원페이 FX가 점점 최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상. 이미 지난번에 제가 그 핀테크 업체가 처리하는 것과 산탄데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좀 비교를 드렸죠. 산탄데르가 기존의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핀테크 업체의 퍼포먼스를 넘어섰어요, 이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커스 트리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탄데르 원페이 FX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는 런스온 리플이기 때문이죠. 그 부분 다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칠레라는 나라에 있는 커런시 버드라는 신생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리플렛 멤버로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일주일에 3건 정도는 계약을 하니까 3건에서 5건이라고 했죠. 계약을 하니까 이렇게 공지는 안 돼도 조그만 업체부터 큰 업체까지, 은행들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멤버로 들어오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마찬가지는 아니래요. 이 컨설팅 업체 중에 하나, 오스트레일리아 여기에 있는 컨설팅 업체가 지금 리플렛, 그러니까 리프사 솔루션 위주로 지금 금융권들을 컨설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오가 트윗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소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금융 컨설팅하는 업체가 본인들이 직접 쓴다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업무상 금융권들이 이제 컨설팅 서비스 요청했을 때 여기 서비스 나와있죠. 이렇게 디자인해 주는 거죠. 디지털 스트러지 앤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컨설팅 해주니까 이런 전략들을 짜주겠죠.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고 싶은 업체들한테 이 업계 관련된 비즈니스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론 이런 조언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아까 보신 대로 이런 디지털 전략 관련된 거는 여기 이 부분 보이시는 대로 리플렛이라는 걸 통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면 효율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체감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업체한테 야, 우리 은행이 좀 미래에 대한 약간 중장기적인 그런 디지털 전략을 갖고 싶은데 컨설팅 한번 해줘, 전문가들이니까. 이러면은 이들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얘기했듯이 리플렛으로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 EX라는 거래소 XRP가 상장됐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 리플렛 멤버인 UAE 익스체인지인데 쿠웨이트에 있는 현지 지점입니다. 브랜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 브랜치에 쿠웨이트에 있는 여기 UAE 익스체인지 지점이 서비스가 최고라고, 따봉 6개가 있죠. 이거 제로 게임 하는 건가요? 6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다 손목 맞겠죠. 자, 어쨌든 이런 그림을 따봉 해놓고서는 최고의 베스트 레이트, 최고의 환율과 비용 이런 걸로 적용된다는 거죠. 자랑질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것도 엑스커런트 쓰고 있을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엑스커런트 써야겠죠. 정황상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나 웃어버렸네. 누르면 방귀 끼기 이 얘기에 웃어버렸네. 아직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 여러분들 크립토크 관련된 것도 여전히 질문이 많이 나오고, 이 친구가 이 조작 그림을 올려갖고 이거 스위프트 문서 마치 내부 정보인 양 올려갖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스위프트랑 리프사가 같이 일하는 거 아니냐, 또는 스위프트가 XRP를 세틀먼트로 채택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관심 종자 같은데, 제가 볼 땐 관심병자 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사람이 설명한 거 쭉 보시면 100% 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작된 문서라는 걸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설명하기도 참 설명조차도 실은 쓰레기인데
길게 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 조작한 흔적들을 잡아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크립토크라는 애는 예전에 이력도 있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진작부터 차단해서 몰랐는데 사기를 한두 번 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런 사기도 쳤었대, 옛날에. 보시면은 어떤 사기냐면은 크립토크가 옛날에 트위터로 막 이 작년 수요일 때죠. 코리 존슨 가까이서 본인이 참석해서 사진 찍은 것처럼 트윗을 했는데 여기 써있죠. I had to zoom이라고 되어있죠. I'm not close to the stage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코인데스크에서 기사 낼 때 찍은 사진을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찍은 것처럼 사기를 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아요, 사기친 게. 근데 뭐 굳이 일일이 설명 안 할게요. 제가 볼 때는 크립토크라는 이 관심병자 쓰레기는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니그램 관련된 걸로 이제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립토크가 머니그램 관련해서 소식을 전달할 때 걔는 어떻게 전달했냐면, 리프사가 머니그램을 통째로 인수하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인수 합병하는 걸 얘기했어요. 지분 일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인수해서 합병하는 걸로 선동을 했는데, 실상 까보니까 인수합병은커녕 그냥 전략적 관계 엑스라피드 쓰게 만들려고 투자를 하면서 그 대가로 지분을 일부만 가져온 거였죠, 리프사가. 근데 그거 갖고 본인이 맞췄다고 그 난리를 쳤죠. 사실 사기죠. 인수합병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쏙 들어가고 지분 조금 얻어 걸리니까 이제 자기가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나 사실 내부 정보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 맥락처럼 또 이 관심병자가 쓰레기 짓을 또 하는데, 이거 돈이 걸린 문제인데 사람들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SNS라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다행일 정도예요. 이 사기판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솔직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만 사실을 알아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길게 적어갖고 사람들한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기치는데 이런 사람이 저거 사기인데? 사람들 왜 속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뭐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해 하고 혼자서 알고만 있으면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진실이 뭔지. 물론 이 사람 말고도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갖고 사기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끝났네요. 그래서 최근 소식들 다 정리를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최근 소식들 정리를 드렸고요.